시작이 됐습니다. 1년 총 만기 물량 가운데 2월 이후에 집중된 만기가 30~40%나 되는 나라죠. 이런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인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간밤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성공리에 끝나면서 오래간만에 유럽발 훈풍을 한번 받아봤네요. 코스피는 1870 중반 정도에서 끝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유로존 우려가 좀 완화된 덕분에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종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선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에 대한 재정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국내 증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죠. 한국은행이 3.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오늘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종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6% 상승한 18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한 뒤에 장중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이틀 연속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재차 확대했죠. 장중 한때 1881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개인 매물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후 들어서 187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꿋꿋하게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램이 이틀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 2천억 원 넘게 매물이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동반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244억 원, 외국인이 1,336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2,92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54% 상승한 52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22선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인이 재차 매수 우위로 전환해 기관과 함께 지수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하면서 오늘 523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48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도 24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오늘 6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유럽의 우려 완화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9원 90전 하락한 1,148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유로존 국채 입찰 호조와 유럽중앙은행의 희망적인 경제 진단 덕분에 어제보다 7원 20전 하락한 1,151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는 1,153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서 급락하면서 1,148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오른 가운데 의료 정밀과 전기 가스 업종이 약세를 보였죠. 삼성전자는 이틀째 상승하면서 104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도 4일 연속 상승 행진 이어갔는데요. 오늘 포스코 39만 3,050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도 3% 가까이 오르면서 34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행업종 오늘은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한지주 0.63% 오르면서 39,650원에, KB금융은 37,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25,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0.63% 빠지면서 오늘 15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는 1.66% 상승하면서 6만 7,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가격 메리트 부각으로 이틀째 반등 이어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7% 가까이 급등하면서 36,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은 3.24% 하락하면서 125,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메디포스트 3개월 만에 주가 20만 원 회복했습니다. 20만 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ICT는 0.63% 빠지면서 오늘 9,450원에, CJ ENM은 1.82% 하락하면서 32,400원에 거래 마쳤네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4일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2.4% 상승하면서 41,750원에 거래 마쳤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어제와는 달리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73% 빠지면서 82,0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M&A 얘기 나온 한섬과 현대홈쇼핑은 모두 4 내지 5% 급등해서 끝난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 나온 KCC는 2% 남짓 오르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여의도 시각 알아보죠.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작과 동시에 장중 1810선까지 밀려서 월요일에 걱정을 컸는데 결국 유럽발 호재 오늘 1807, 80까지 올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일단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 반전을 한 점,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가 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탈리아의 재정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도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증시가 단기적인 바닥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면서 일단 우리 시장에도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역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CPI가 4.1%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춘절을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이제 121선 안착 및 돌파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대비는 다소 약한 흐름이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일부 증가를 하면서 일단 121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 상승과 주가의 상승이 수반된다 그러면 121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에 또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잘 될지 그 부분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일단 내부적으로 옵션 만기 금통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의 금융주 중심의 어닝도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중국 지표도 꽤 무게감 있는 것들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쏟아질 예정이 있다고요? 예, 일단 오늘 뭐 중국의 외환보 요구가 발표가 되면서 일단 중국 증시가 1%가 넘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외환보 요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일단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내 유입되는 한머니를 흡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CPI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인플레 중심의 그런 정책을 펼쳤었던 부분에서 일단은 성장률 위주로의 그런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흐름들은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도 상당 부분 관련성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그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일단 오늘로서 좀 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4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시켰던 매수세로 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우리 시장의 그런 업종별 순환매의 포인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중국의 지준율 인하 기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소비재 쪽만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순환매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외 IT 외 어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예, 일단은 대형주 내에서는 현대차가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12월 고점 부분까지 일단 상승을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긍정적인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그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삼성전자 이외에도 이외에 주목을 받을 만한 업종이 역시 자동차 업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산업재나 소재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그런 부동산이나 골동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산업재와 소재는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일단 경험적인 효과에 의해서는 11월 말 처음 중국에서 지진을 인하를 했을 때 산업재와 소재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반등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거래대금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금융업종 역시 이제 동반적인 순환매 흐름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지는 않지만 저 업종 전반에 걸쳐서 일부 가격 복원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낙폭 과대주도 조금은 갈 여지가 있겠군요. 일단은 자동차를 순환매 그 다음 대상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다음 주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전략 조금 더 면밀하게 짜보고요. 시장에 널려있는 이슈들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두 분이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슈 크게 5가지나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외국인 기관의 매수 강도가 약해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일단 물음표로 끝나네요. 두 번째, 유화 독존 미국 시장, 돈의 흐름과 미국의 어닝까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61선 회복 이후에 국내 증시 어떤 것이 주도주로 치고 오르는지 알아보고, 네 번째로 대선 테마주 당국의 규제가 있는데 이후에 주목할 만한 테마, 저희가 매일매일 거의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술적 차트로만 봤을 때 이뻐하는 그런 종목들 오늘도 역시 하창봉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121선 위는 일단은 올라왔는데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과 기관은 소극적인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은 약해도 지수는 갈 수 있을런지 이 부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전망이기도 하고 수급 전망이기도 한데요. 하 팀장님. 예, 사실 저는 종가 기준으로 1875포인트 상당히 최근 4개월, 5개월 내에 가장 중요한 박스권 상단 레벨입니다. 그래서 종가가 1875포인트에 마감했기 때문에 실제 시장 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열어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승의 속도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도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상승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되는데 상승의 속도를 가늠하는 것은 무엇보다 매매 강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한 1,600억, 기관이 한 1,3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4거래일 정도 주식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20포인트 이상 오르고 한 1% 상승할 때 보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최소한 거래소 시장에서는 한 3천억 이상 정도가 나올 때 어떤 수급의 주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올라는 가는데 조금 매수 탄력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앞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는 일단 외국인 스탠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6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힘에 대해서 또 하나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자료 화면 한번 그 HTS를 한번 보겠는데 오늘 그 기관들이 한 1359억을 했는데 조금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1359억 중에서 오히려 보통 상당히 보수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정권하고 보험, 투신 쪽에서는 보험, 은행 쪽에서 사실 920억, 300억, 200억을 샀고 오히려 시장 영향력이 큰 투신이라든지 종금, 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조금 약했다. 기금은 오히려 팔았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풀어드리면 정권 같은 경우는 원래 증권업 자체가 위탁 매매하고 브로커리지 영업, 언더라이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사 주식을 잘 안 삽니다. 근데 여기 잡히는 920억 중은 보통 뭐냐 하면은 랩 같은 경우 사실 두 개로 낭문이 되는데 하나가 자문행 랩이고 하나가 일임행 랩입니다. 자문행 랩 같은 경우는 내 고객 자산을 자문사에서 운영해 주는 거고 일임행은 내 돈을 바로 증권사 랩팀에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권으로 잡히는 요 매수 금액은 우리 개인 투자가의 자금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봤을 때는 기관들은 사실은 가장 기관 수급의 주체는 누가 뭐냐래도 자산 운용사로 대변되는 투신 그리고 기금 그리고 최근에 영향력이 큰 기타 법인인데 이 흐름 자체가 오늘 장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급 쪽에서는 좀 들어오긴 나는데 그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상승 탄력은 조금 약할 수 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니까 외국인이 한 4천억
기관이 순매수를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5거래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0억씩 사기도 참 빠듯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한 1,900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상승 탄력이 약해도 1,900은 찍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뭐 전략은 이따 여쭤보더라도. 네, 일단은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제 계산으로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네. 이번 주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연초 들어서 우리 시장 속세를 그대로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뚜껑 연날부터 계속적으로 팔아왔고 네. 오늘 다시 걷어들이면서 삼성전자를 한 104만 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시가총액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는 뭐 19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무엇보다 저는 외국인 매수가 3천억 이상 들어오는지가 가장 키워드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1870포인트를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장 단순한 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월요일장에 만약에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상승 탄력 강하다 생각하고 늦지 않았다. 그때는 달라붙어야 된다. 좀 공격적인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키다. 수급에서는 그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준성 이사님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알아볼게요. 유화독존 미국 시장, 돈의 흐름과 어닝 전망까지. 이제 금융주, 뭐 JP모건 체이스, 뭐 다음 주에 인텔, 뭐 IT도 좀 네. 움직일 것 같고요. 어닝과 더불어서 미국 쪽 돈의 흐름까지 좀 알려주시죠. 돈이 많나요, 지금 미국에? 일단 그 돈의 흐름을 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럽이나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나 뭐 S&P나 나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위를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강하면서 5일선과 21일선을 거기 기준선에가 45도 각도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뭐 시장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도 되는데 뭐 유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그 어떤 유럽의 어떤 모습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해서 혼자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확실히 주식에 있어 갖고는 유동성이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어 가지고 일단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통화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통화량 그래프 자료를 한번 보겠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많이 튀어 올라오는 그 선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미국 시장에 돈이 풀린 상황입니다. 그게 10월 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좀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우지수 나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선들이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22쪽이 어떤 통화량 그 총통화 증가율인데 확실히 돈이 많이 풀린 데하고 풀리지 않는 데하고 극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저것만 보더라도. 네. 어떤 기업 내 어떤 국가 자체적인 어떤 걸 떠나서 그 국가 내에서 통화량이 확실하게 풀렸다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만큼 어떤 상승 그 시장에 어떤 매기가 그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지수가 뭐 지금 1900선 아래에서 50포인트 오른다든지 뭐 50포인트 빠진다든지 그런 것보다 뭐 이달 말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정상회의가 좀 강한 게 있죠. 이달 말에 강한 게 있는데 만약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푸느냐 안 푸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럼 한번 만약에 잘 그 해결이 돼가지고 돈을 푸는 쪽으로 간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 보듯이 유럽이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그런 포트도 보여드렸는데 주식 비중이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어떤 한쪽으로 몰려있는 편이 있죠. 이제 그러한 쪽이 가게 되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나중을 생각해서 돈이 풀리게 되면은 미국 시장 그냥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대체적 경기나 어떤 경제적인 흐름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국이 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가 뭐 돈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적자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시장은 의외로 그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공장을 짓고 이런 데 아니라 금융시장적으로 돈이 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활발히 있게 되고 또 거기 있어가지고 저평가됐다는 어떤 기업들이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역발상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좀 읽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를 좀 약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일단 또 그리고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알코아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13일날 JP 모건 체이스 그 아래쪽으로 시티나 웰스파고 US 골드만사스 해가지고 금융 쪽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말 정도 해가지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뭐 구글 이런 그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차트를 하나 더 보겠는데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어떤 그 이익 수정 비율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치인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이 많이 가같이 내려갔었죠. 강원대가 이제 작년 그 0 이하로 빠지면서 많이 마이너스권 들어갔는데 전망치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로존 문제 있어가지고 앞으로 세계 경제 굉장히 어두울 거다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가 밑쪽으로 아래로 많이 내려갔었죠. 근데 그 전망치들이 지금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강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대신에 이게 0, 2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호전될 거다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어떤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게 크게 뭐 안 좋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어느 정도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대신에 기대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시장 자체에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데 그 의외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게 약간 조정의 폭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어떤 매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빠지는 거나 흔들리거나 할 때는 약간 좀 매수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안 좋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의 폭이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가를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에 어떤 그 실적들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그 돈 얘기하고 엮으면은 미국은 Q3 얘기도 나고 중국도 이제 경기 걱정 때문에 물가도 잡히고 또 중국도 이제 푸는 쪽으로 통화 완화 얘기 나고 유럽도 아직은 기준금리 안 내렸지만 곧 네. 내릴 만한 사인을 보냈어. 전반적으로 이제 돈이 좀 금융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쪽 지표는 어닝은 기대치가 워낙 낮아서 그죠? 네. 예,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아주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어떤 팁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아까 하방 경직성 얘기하는데 때문에 미국에서 올 하방의 어떤 탄탄한 재료들 정도만 기대하면 좋을까요? 미국에 대해서는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괜찮은 수급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지지난주 고점 정도 이상 정도는 좀 가지를 않을까. 또 특별하게 뭐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중간에 흔들릴 경우에는 그게 또 한 번에 어떤 그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어가지고 어떤 매수 기회로 잡자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알코아 실적 보게 되면 약간 좀 그렇죠 느낌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실적에 있어가지고 뭐 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도 할 것도 아니지만 우려도 할 것도 아니고 대신에 종목별로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좀 약간 괜찮다 하면은 특히 미국 시장에 있어가지고 5일선 위로 계속 타고 가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약간 조금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닝 기대도 있고 미국발 훈풍의 외인 사주니까 조정 시에는 만약 매수할 준비를 좀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1선 종가장 회복했는데 이후에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사실은 산무 장세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모멘텀도 없고 수급도 딱히 주도주도 없고 그렇죠. 주도주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차 얘기가 앞서 좀 있었거든요. 자동차 얘기. 자동차요? 예. 글쎄 뭐 저는 자동차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게 있다 보니까 물론 제가 안 좋아한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저는 또 수급에서 한번 그 주도주가 뭘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늘 강조드리지만 1월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나와서부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아까 우리 현대증권 배승희 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그리고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확연하게 산업재 섹터로 네. 들어왔습니다. 산업재 섹터라는 건 사실 이란발 국제 유가 흐름과 많이 대변되면서 화학이라든지 기계업종 그리고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그렇죠. 철강업종. 근데 사실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는 또 더욱 와닿게 표현하면 조선도 이제 그런 맥락이 되는데 네. 가장 봤을 때 유럽 이슈보다도 실제적으로 저 이란 쪽의 유가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뭐 플랜트 이론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수준이 부각됐다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단순하게 접하면은 가장 바닥권에 있는 섹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소외 국면에 있던 섹터였기 때문에 들어왔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만 제가 다시 한번
컴퓨터를 한번 본다 그래도 오늘 보면은 실제적으로 외국 기관이 뭘 샀나를 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외국인은 한 780억 정도를 전기전자 업종에 샀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이닉스에 120만 주를 베팅했고 기관들도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비중이 상당히 컸다는 말씀드렸고 확실하게 이번 주는 화학 업종에 대한 매기세가 가장 컸다. 물론 화학이라 그랬을 때는 기존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많이 금액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주 중반 이후로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OCI만 있는 게 아니죠. OCI라든지 KCC, 하나케미칼, SKC 이쪽으로 상당히 금액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주도주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수가 1875포인트 정도 왔고 다시 이제 1900선을 타진하는 방향에서 가장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다시 주도주를 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장의 반등의 키워드가 보여준 그대로 실제적으로 약간은 순환 섹터, 그러니까 산업자 섹터에서 그동안 소외받고 있던 대형주들에 대해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 말씀드리면 산업재 섹터가 역시나 대안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 더 와닿게 표현하면 화학이라든지 기계, 철강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실제 조금 나눠드리면 보험은 원래 작년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안 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사실 증권주 추천하는 건 쉽지 않은데 어차피 지금 장세가 어느 정도 순환 섹터라 그랬을 때는 그쪽에도 조심스러운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주 규제 이후에 주목할 만한 테마. 오늘 또 다시 코스닥의 셀트리온 제약 등 제약주들의 일제히 반등이 있었는데 대선 테마주 당국이 벌써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경고 사인을 냈었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코웃음 치는 분위기예요. 지금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텐데 이러면서. 그랬어요? 예. 제가 오늘 안철수 연구소 주가를 확인을 안 했는데 오늘 좀 내렸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 큰 하두가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고전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사실 우후죽순으로 정치 테마주만 고전한 게 아니라 여타 테마주들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실제로 그렇게 됐다. 또 하나가 정권사라든지 자문사 이런 쪽에서 테마주를 좀 공조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에서는 지금 상반기 내로 제가 볼 때는 2월달 내로 자문사라든지 자문사가 165개 있습니다. 국내 160개 정도의 자문사라든지 아니면은 유사투자 자문사들의 어떤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박살이 났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테마는 사실 항상 열립니다. 국내에는 대략적으로 250여 종의 테마가 있고요. 실제로 테마는 정권사에서도 만들고 우리 세력들도 만들고 또 외부 업체에서도 만들어서 서로 올리죠. 그래서 서로 우리도 테마에 끼워줘 그러는 게 테마주의 습성인데 저는 대선 테마 중에는 확실하게 늘 드리는 말씀이 인맥 대선 테마주든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무슨 옛날에 내가 누구 뭐 했다더라 이런 거 사진 찍었다더라 이런 거 손잡았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역시나 SNS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단기적으로 내일 바로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테마주 보는 관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는 인맥 관련된 것보다는 SNS는 좀 관심을 가져라. 대표적인 게 SNS는 인포뱅크라든지 나우콤, KINX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트래픽입니다. SNS를 통한 어떤 그 선거 활동 자체가 이 UCC 업체들의 트래픽을 증산하고 트래픽 증가는 곧 실적이 바로 수반이 되죠. 그런 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매매는 상당히 잘 하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외부 변수나 차트에서 매매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도 조금 그래도 성장성 있는 거는 계속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엔젤 산업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엔젤 그러면 시장에서는 항상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예림당, 오로라, 삼성출판사, 모나미 이런 거 바른손 붙이는데 다들 아시죠? 바른손, 삼성출판사, 모나미, 모나리자는 대표적인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라는 건 어떤 펀더멘털보다 단기적인 자금이 올랐다 내리는 것이고 실적이 바탕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예림당이라든지 대원미디어나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매출이 나오고 가시적인 상품, 예림당에서는 Y시리즈, 대원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겠고 아니 그렇게 많이 오른 거 말고 조금 더 이제부터 조금 오를 거 생각하면 제가 사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음원 관련 엔터주 관련주들이 한번 다 지금도 빚을 좀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빚을 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계속 갈 수 있다. 가장 대안 투자로서의 테마주로서 자금이 좀 쏠리지 않나. 사실 12월 달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근데 최근에 보면 YG엔터 같은 경우도 8만 원 넘어왔고 JYP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상한가를 생성했습니다. 사실 이게
합병설이 상한가 치료 재료 정도는 아닌데 네. 테마주라는 건 사실 펀더멘탈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자금이 몰리면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그 초록백 미디어라든지 IHQ 드라마 제작사들이 올라가고 있죠. 네. 저도 거침없이 하이킥3는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잘 나갈까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테마주는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금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느끼는 감은 엔터주에 좀 테마주가 조금 몰려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엔터주는 사실 금감원에서 잘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SM이라는 실제적으로 K-팝 열풍을 가지고 주변에 살을 붙이기가 쉬운 섹터라서 그렇다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테마 가운데 갈 만한 테마는 역시 엔젤 산업, 그리고 SNS, 그리고 엔터주 정도인 것 같다. 아주 짧게 제약주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뭐 제약주가 그 정치인 테마주 빈자리를 채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제약주는 확실하게 이번 주 극명하게 저는 나왔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전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하대보다는 이제는 제네릭 신약을 만드는 신약 개발 회사, 제약회사. 기존에는 무슨 바이오 하던 회사에서 이제는 무슨 약품. 이번 주 조금 조정을 받은 거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최근에 뭐 명문제약, 구강약품, 중해제약 이런 것처럼 국내 중형 전통형 제약사들이 신약에 추진하는 요 업종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테마는 아마 바이오나 제약 쪽은 계속적으로 좀 또 다른 것보다 울감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워낙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 그 모멘텀이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다. 제약주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가 남아있어요. 기술적 차트로만 보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삼선. 언제나 이 시간에 준비를 해주시는데 하 팀장님 지난주에는 굉장히 신규 새내기 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짧게 네. AS 먼저 좀. AS는 짧게 가니까 기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보니까 차트 수급도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포트보다. 그래요? 지난주는 1개월 내 상장된 1개월 된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첫 번째가 신진 SM이었습니다. 신진 SM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3,300원이 중심 라인이죠. 항상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양봉의 중간값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동안 한 4% 정도의 수익이 났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테라세미콘이었습니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29,200원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지지하는 한 흐름은 살아있다. 그래서 주간 정도는 한 6% 정도의 수익이 났다 말씀드리겠고 국내 유일의 반도체 장비 테스트 업체를 쓰는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3,400원이 좀 중요했었는데 그 라인에서 오늘 마지막 금요일 한 번에 뻥 튀어주면서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6%의 수익률이 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만 접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차트 기준가만 꼭 지켜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포트에 있는 종목보다 수익이 더 좋을 정도인데요. 차트에 답이 있을까요? 오늘 그러면 준비해 오신 차트 3선 어떤 게 기준이에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화학 섹터에 대해서 대형주, 중대형주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차트 설명 같이 드릴 거니까 차트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한 30만 원에 지지하고 있는 어떤 삼중 바닥을 그리면서 최근에 흐름세가 좋습니다. 물론 국제금까지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모멘텀입니다만은 수급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약간 대형주, 중대형주의 매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35만 원 종가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상승이 단 기관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매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둔다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은 말이 많았던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초기 옵니다. 방송에서 초기란 표현은 감각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두평사와의 어떤 소송 문제 아직까지 1심에서 패소하고 불확실성 갖고 있습니다만 이색적인 거는 12월 달에 코롱 인더스트리의 경영진들이 이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뭔가 두폰가의 꼼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가 주가 바닥론이 좀 부각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은 64,500원이 지지되는 한 반등 시그널에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 혹시나 모를 어떤 외부 변수에 급락시가 나올 때는 철저하게 손절 라인은 지켜달라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도 화학 종목입니다. 국내 카프로락탐으로 대변되는 카프로라는 종목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시 23,500원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500원이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반등의 무릎 수준인데 이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제적으로 머리 위에 60일선 즉 24,000에 대한 저항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 코스피가 60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러면서 23,500원 지지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이상 반등 모색 가능한 중대형주 3선, 고려아연, 코롱인더, 카프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특별히 코롱인더는 초기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잠깐 조준성 이사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씩 웃으셨는데 그 의미는?
요즘에 하여튼 우리 하작부님께서 작두를 좀 열심히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잘못하면 피가 날 수가 있는데 네, 정신 바짝 차려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코롱인데 공감하신다는. 근데 저기 하나 더 붙이면은 오늘 셀트리온이 뭐 모양새가 많이 안 좋았다고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그중에 화학 섹터 중에 약간 운봉된 게 있어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한번 양봉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쪽도 약간 하여튼 촉이 어떻습니까? 금호석유는? 저랑은 좀 매매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어저께 이제 급하게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네. 또 기업들이 또 기관들이 실적 안 좋다는 이야기도 했고, 네. 근데 또 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페인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도적으로 보통 새벽에 오기 전에 춥다 그럽니까? 깜깜하다 그럽니까? 동의, 예, 동태전이 그러기 위해서 가져오는 의도적으로 4분기 실적 안 좋은 주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사님 말씀대로 약간은 조심스러운 매수도 괜찮다. 근데 촉은 아직 가물가물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하고 코롱인데 일단 우리 하작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하 팀장. 네, 하 팀장님, 하창봉 팀장님은 코롱인더를 얘기하셨고 우리 조준성 이사님은 예, 그에 대한 어떤 뭐 동의하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오히려 또 금호석유라는 새로운 종목 얘기를 하셔서 코롱인더와 금호석유 다음 주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기준을 장중 고점으로 기준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런 분위기 또. 고점이 어떻게 다 팝니까? 저는 그냥 주간 기준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네. 저는 고점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네. 두 분의 의견 다 수렴해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또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하 팀장님의 코롱 인더는요 주간 평균을 내겠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는 장중 고점 얼마까지 갔느냐를 오늘 종가 대비 수익률 한번 따져서 어떻게 할까요? 낮으신 분, 승리하신 분께는 어떻게 무학으로 갈까요? 저녁에? 숫자를 맞을까요? 그럼 지는 사람이 무학을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이 알아서 준비는 해오시는 걸로 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 얘기는 13일 금요일에 이루어졌고 이제 두 분의 다음 주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해놓고 약간 후회하시는 분위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요. 다음 주 전략 먼저 하 팀장님 것부터 확인해보죠. 예,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875포인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면 원래 올해 시초가가 1830포인트에서 이제 올해 2012년도 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중순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1875포인트를 마감을 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을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회복을 했다는 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상당히 최근 장 자체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수렴이 지속되는 상태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임박했고 움직이게 되면 위로 많이 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요.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2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양봉은 곧 대기 매수자가 주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1900포인트 포인트로 봤을 때는 도전 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네. 항상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역시나 경계 물량은 옵션 만기 이후의 프로그램 물량입니다. 옵션 만기가 지났다고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부담이 없었다고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본다 그래도 12월 달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부담 자체는 어차피 1월 달, 2월 달에 다 소화가 되는 게 시장이 그동안에 탑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어제 사실 만기됐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도와준 거는 2시 이후에 비차익을 통한 외국인 매수가 전부였다. 차익 쪽은 매도는 안 나온 건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업종 섹터 아까 제가 어떤 포스트 주도주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다음 주는 산업재 섹터인 화학이라든지 조선, 금융의 순환적 반등입니다. 제가 순환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인 상승은 하는데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중에 빠질 때라든지 빠질 때 좀 산다든지 아니면 베팅 자체는 그렇게 크게 할 베팅 자리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 의식해서 들어갈 때는 철저히 저점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조준성 이사님은 향후 주도주 얘기는 아까 없으셨던 것 같은데 감안해서 다음 주 전략 네. 세워주시죠. 1900 가능할까요? 1900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많이 빠지고 월요일 많이 빠지면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다. 살 가격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퐁 빠졌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엊그제 101만 원까지 가가지고 지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지수 관련주에 써가지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 소설 그게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빠질 때마다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대신에 비상은 힘들고 아직까지는 비상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날개에서 반등이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나 이렇게 대형주도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아래쪽에 빠질 경우는 사 들어가고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팔아가야죠. 이게. 그러면 다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또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사는 쪽으로 약간 탄력 있게 생각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지수 관련주 접근하시는 가장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처럼 뭐 타고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지그재그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몰아드린 이유가 좋은 지식이죠. 목표가 가지고 살 가격 또 들어오고 계속 지그재그만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러한 종목들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거기 포트를 짜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고점에도 박스권 얘기하셨고 1,900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탄력은 그러나 조금 떨어질 것 같은 것이 하창봉 팀장님의 추가적인 언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봉 팀장님부터 관심 종목 있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아까 뭐 산업재 얘기도 하셨어서 낙폭과대 대형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성캅셀이라고 어떤 의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캅셀 이름에서 들어보셨듯이 이제 의용구 우리가 캡슐이라 그러죠. 일본 말로 예전에 마이신이라 그랬죠. 우리 약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걸 하드 캡슐이라고 그러고 좀 부드러운 거, 우리 건강식품 먹을 때 말랑말랑한 것을 소프트 캡슐이라 그런다. 네. 그 캡슐을 거의 국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4분기에도 영업이익 한 67억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최근에 주식 잘 가는 거 보면은 성캡슐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 제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OEM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잘 갑니다. OEM이라는 게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죠. 실제적으로 자기들 브랜드로 만들지를 않고 수주를 받아 아웃소싱을 받아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같이 시장 경기가 불황할 때는 자체 인건비 감소라든지 원가 절감 이런 걸 위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제약회사는 OEM 비중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는데 성캅슐 같은 경우가 한 80% 정도가 건강보조식품에는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과도 일치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가가 지금 1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잠깐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종목은 가져왔는데 매수 가격은 조금 높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실적 좋은 곳이 조금 선반영 돼가지고 현재 주가가 조금은 지금 실적 기준으로는 반영됐다는 걸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15,500원에서 16,1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15,000 초에까지도 잠깐 일시 조정 보일 것 생각하시고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춰 잡는 전략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19,2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 트레이딩을 국한하시는 분이라면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14,7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잘랐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자, 그런 전략으로 비중 10% 3개월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요즘 또 트렌드가 제약주인데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어요. 차트가 아주 우상향으로 21선 타고 예쁘네요. 서흥캅셀 약간 눌리면 매수. 우리 하 팀장님 종목이었고요. 조준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오늘 소개하실 건지요? 저는 자동차 중에서 뭐 쌍용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쌍용차가 요즘에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정말 약간 네. 테마적으로. 네, 평택 그 노조 문제 해가지고 굉장히 일이 많았었죠. 근데 네, 그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정상화 좀 되면서 뭔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쌍용차 보면은 옛날에 무쏘나 뭐 넥스톤 해가지고 뭐 많이 타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 쌍용차는 제가 관심 종목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 차원에 먼저 좀 약간 팁을 드리겠는데,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등령 법등령에 그런 얘기 했는데, 부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것이 진실이고 뭐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따르라는 그런 뜻인데, 예? 네? 다시 어렵습니까? 예. 네. 뭔가 좀 적으신 것 같아서, 예. 안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 누가 어떤 종목이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 스스로 어떤 그 분석을 해보고 직접 기업 탐방도 가봐서 일단 회사가 괜찮아지겠다, 앞으로 좋아지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확신이 수가게 되면 그 회사에 한번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지금 시간은 별로 없는데 쌍용차가 최근에 마힌드라 최대 주주 뭐 네.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라 가지고 그 약발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오늘 급락 보고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차트 보면서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차트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엊그제 1,000억 이상의 어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힘은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 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안에서는 한 20% 넘습니다. 이 안 박스에서는 매매 구간이 되고 만약 이 안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좀 약간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마힌드라가 그 인도 10위권 안에 든데 인도 시장에서 잘 되거나 어떤 지금 수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36%, 38%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기아차, 현대차만 볼 게 아니라 기아차 처음에 뭐 2만 원, 3만 원 사신 분들, 뭐 7만 원 가신 분들 그 경험 생각하셔가지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평택에도 가셔가지고 한번 지역도 좀 돌보시고 뭐 주식 담당자들 만나봐서 어떤 얘기도 많이 나눠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평택이 발전이죠 그게 그러면서 이 종목을 한번 그렇게 한번 잘 접근해보면 어떨까. 네, 그럼 가격은요 끝으로 한 1년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특별히 지금은 좀 굉장히 들어왔잖아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 이게 계속 유지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가격보다는 회사만 좋아지면 이것도 3만 원, 4만 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전 같은 회사에 체크를 많이 하십시오. 체크를. 예, 네. 평택 가서 밥까지 먹어라 이런 얘기 또 하셨는데 쌍용차 일단은 관심 종목 정도에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에는 안 넣으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존 포트 한번 보면서 곧바로 AS 우리 조준성 이사님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 기존 포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아마 제 기억에는 좀 유일하게 담겼던 종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치 나고 이후에 좀 눌렸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금 좀 올랐었는데요. 수익률 3.6%, 한 105만 원이 오늘 겨우 장중에 갔었던 것 같은 짧은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포트에 100% 실은다고 했는데 약간 덜 실려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101만 원 와가지고 예. 일단 요거 가지고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한 종목에 몰빵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다. 그거를 물량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104만, 3만 원 들어오면은 무수하지 뭐 사는 가격이고 105만 원 이상 108만 원까지 가는 거는 일단은 뭐 또 나눠 파시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0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샀다 팔았다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팀장님 기존 포트 볼게요. 엔젤 산업 관련 테마를 할 수 있는 대원미디어가 있는 포트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데 대원미디어는 10% 정도 들어있네요. 무학이 20%, LS 산전도 20%, 종목은 한 5개 정도 됐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을 좀 볼게요. 대원미디어 지난주 목표가 상향했는데 거의 도달을 했고 오늘은 또 손절가를 올리시겠다. 그리고 애경유화는 올려진 손절 가격을 약간 터치함에 따라 이 정도 한 20% 가까이 수익 보고 빼겠다. AS 해주시죠. 예, 지난주 추천드렸던 휴켄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남해학에서 분사를 했고 탄소배출권 CDT 사업에 대한 사업을 좀 많이 부각시켰는데 실제로 약간은 흐름 자체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성장주들은 바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란 말씀드리겠고요. 편입에서 제외시킨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보다는 이익 보존 가격이죠. 그래서 36,600원을 제시해드렸고 사실 회사만 놓고 보면 좀 괜찮은데 차에서 네오팜이 있습니다. 이 차에서 네오팜이 오히려 대선 관련, 저출산 관련주 약간 엮였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체 분석에 의한 어떤 조정이 빌미였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LS 산전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11선, 21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다음 주는 7만 원 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무학 정말 지겹습니다. 좀 잘 가는 것 같더니 또 조금 미끄러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학 한 4개월 정도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주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원미디어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8,700원에 10% 비중 줄이고 목표가를 11,700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대한 어떤 곤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 수익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기존 손절가 6,000원을 이익 보전가 7,25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즉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유화 빠지고 성캅셀 들어가는 것이 하창봉 팀장님의 포트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 조준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일정 2부 마칩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